안녕하세요. 이민아입니다. 한일 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. 독도 문제에 이어 초계기 사건까지 양국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.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대일 외교의 최선봉에 서 계시던 분이 있습니다. 바로 울산 출신 이해 선생인데요. 조선 최고의 외교관 이해 선생, 그 흔적을 찾아봤습니다. 함께 가보시죠. 울산의 교통난을 완화하는 북부 순환도로. 이곳을 달리다 보면 낯선 이정표를 만나게 됩니다. 네, 선생님, 지금 저희가 네. 공사 중인 도로 한복판을 걷고 있는데요. 네.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? 이 길이 이제 그 이해로입니다. 이해로. 오다가 네. 이정표 봤어요. 예, 그렇죠. 네. 예, 종가로 하고 이제 쭉 연결이 되면 저 웅촌까지 약 30km, 옥동에서 웅촌까지 30km가 이해로입니다. 그런데 이름이 이제 어떤 의미죠? 그렇지, 그게 사람 네. 이름, 우리 일명 이해로인데 조선전기에 이제 우리 통신사로서도 일본에 수십여 차례 갔던 이해 선생, 그분이 이제 바로 이 울산 출신 아닙니까? 그분이 이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이 도로 이해로입니다. 조선통신사가 울산에 많이 다녔나 봐요? 그렇죠. 이제 필수로 거쳐가야 될 길 중에 하나였어요. 조선전기에는 삼포라고 있잖아요. 삼포, 연포, 부산포, 제포로 갈 적에는 이제 그 다른 포는 몰라도 연포로 갈 때는 항상 이리 왔고, 그 조선전기에 뭐 이해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조선 후기에는 이제 항상 이 길을 다녔어요. 그 부산포 동래로 보통 그 길 하나만 이용했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이 이제 울산을 거쳐가지고 특히 울산 동원에서 1박을 했어요. 객사 1박 하면 항상 그때는 주변에 모든 우리 이제 지방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왕이 보낸 통지사에게 접견을 하고 이래 인사를 나누고 이런 행사가 항상 있어가지고 그 기록이 해사록이라고 우리 통사들 10번 갔거든요. 그때 다 남겨져 있어요. 그렇게 보면 항상 울산이 등장하고 울산에서 그런 행사를 가졌다. 또 여러 가지 접대를 받고 그 안내를 받아가지고 부산 노포동을 거쳐가지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게 항상 기록이 나와요. 그만큼 울산은 굉장히 중요한 통일사의 길 중에도 중요한 장소가 바로 울산입니다. 조선 세종시대 외교관, 600여 년 전의 조선통신사 이예. 이 도로가 바로 그분의 이름을 딴 겁니다. 이 길이 완공이 된다면 정말 유명해지겠네요. 그렇죠. 이 길이 완공되고 이제 이해로 간판이 막 붙잖아요. 붙으면 사람들이 이해 선생 진짜 다 알게 되는 거죠. 정말 울산을 기억하고 울산 역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참 뜻깊은 감동의 길이 되는 겁니다. 조선시대 최고의 외교관 이해와 관련된 흔적이 있다고 해서 달동 문화공원을 찾았습니다. 봄이 벌써 와 있는데요. 그런데 공원에는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? 그거는 여기 이제 이해 선생 그 동상이 있기 때문에 동상을 보기 위해 가는 겁니다. 오, 이해 선생님 동상이 이거 예. 문화공원 안에 있다고요? 예, 그렇죠. 바로 저 어디 여기 있을 텐데. 예. 어디예요? 기대되는데요. 여기 있네요. 가볼까요? 예, 한번 가봅시다. 평소엔 무심코 지나쳤던 동상, 이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조선 최고의 외교관 이해 선생입니다. 예, 이게 이제 이해 선생 동상입니다. 충숙공 학파 이해 선생. 저 학파가 호입니다. 호. 네. 이 학이 호를 나는 하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. 학파, 울산이죠. 충숙공 이해 선생님은 어떤 업적을 세우셨어요? 이분은 너무 공이 많아요. 공직이 많은데 12가지, 우리 12가지 공직이 있어요. 예. 그 첫째는 이제 뭐 무엇보다도 그 우리 포로를 구해 오셨잖아요. 외직에 끌려간 우리 동포들 포로를 667명을 구해 왔다고 때가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1443년에 계약조를 체결했고, 그리고 또 이래 대마도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들고 이 조선에 오도록 이렇게 자기들이 유도를 했고, 그리고 이제 또 그 이분이 또 여러 가지 문화를 많이 들여왔어요. 뭐 우리 판옥선이나 이런 해군들 이 수군들 배를 또 이래 개량을 했고,
그다음에 철포 그 대완고라고 옛날에 대포 있잖아요. 유진 장군이 쓰던 대포를 다 개량을 했고, 그리고 또 이래 자전 물레방아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수차를 또 들여왔고, 그다음에 또 이래 화폐를 쓰자. 일본 가니까 화폐를 쓰더라는 게 지금 혼도 화폐를 써야 되겠다. 그런 건의를 하셨고, 그 외에도 사탕수수 같은 거, 그 사탕수수 우리가 지금 없지만 그 당시에 그 설탕을 도입하자고 그런 주장을 하셨고, 뭐 그리고 뭐 그 또 이래 한없는 수많은 그 일본에 직접 이제 교토까지 내항을 하시면서 그 외교 관계를 정립을 하셨고, 그래 이런 분이 진짜 우리가 참 필요하다. 지금도 필요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와,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많은 업적을 세우셨는데요. 이 개해약조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? 그게 이제 1443년 그 세종 25년에 이분이 이제 일본에 그 나이 70에 건너갔어요. 건너가서 이제 그 일본에서 그 일본 그 막부하고 약조를 체결했어요. 그 교토에 막부하고 이제 그 무슨 약조냐면 이제 연세견선 그 50척 200그릇 식량 살 200석을 이제 대마도에 준다 뭐 이런 약조를 체결했는데,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이게 그때부터 외구가 끊겼어요.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해마다 몇 번씩 외구들이 들어와서 우리 백성을 약탈해서 포로를 해가지고 그 오키나와 그러니까 유구국에 팔아먹고 막 그 해가지고 많이 죽였어요. 그 사람들이.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그 어린 애들 분지들 다 죽였다고, 그 외구들이. 그런 걸 그 끊고 어떻게 끊느냐? 대마도를 중간에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그 막아라. 그걸 이제 약조를 체결해. 대마도 그때 이제 도주를 이제 그 설득을 해가지고,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무르마치 막부를 설득을 해가지고, 그래서 이룩한 공직이 그게 150년을 갔어요. 그 150년이 지나서 임진왜란에 또 터져버렸어요.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1209년에 기유약조를 체결하는데, 그때 그 약조를 체결하는 분들이 장부를 끄집어냈어요. 이분이 만든 개약조 150년 전 걸 끄집어내 그대로 이제 뺏겨가지고 그 약조를 만들었지만, 이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뒤에 그때는 이분은 이제 200석의 곡식만 줬는데, 그 뒤에 조선 그 후기에는 만 수천 석, 만 육천 석 막 올라가요. 왜냐하면 일본을 모르기 때문에. 와,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바로 울산 분이셨다고요? 그렇죠. 태화동 그 마릉정 사람이라고 그러죠. 가깝네요. 네, 가깝이 바로 태화강 건너편에. 그래서 이분이 학성이 씨의 시조입니다. 중구 태화동엔 이해 선생의 생가터가 있는데요. 조선 초 왜구에 시달린 울산 백성들의 아픔을 이곳에서 알았습니다. 네,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 어디예요? 이거는 이제 이해 선생의 유어지. 그 유어지라는 게 이제 유어비가 잔에 있는데, 그 이제 저거는 옛날 그 정조 때 그 이만원 성지가 세운 겁니다. 그래서 학파 선생이 이제 우리 이해 선생을 이제 원래 태어나고 자란 곳, 또 그 마을입니다. 그래서 그 이해 선생이 원래 여기 살 때 7살 때, 만 17살입니다. 그 서기 1380년이죠. 그때 외구들이 대거 들어왔어요.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그 뭐 저 진포에서 그 외구들 배 500척이 이제 최무순 장군이 불태우면서 외구들이 쫙 전국에 깔리면서 막 해안으로도 들어왔는데, 그때 울산에 들어온 외구들이 이제 그 이 마을을 기습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했어요. 그때 이해 선생 그 집에도 이제 그 잡혀가시면 어머니입니다. 어머니가 잡혀갔는데, 아마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잡아가라고 아마 그래 했던 걸로 전해와요. 그래서 그 이해 선생이 평생 동안 어머니를 잊지 못한 원인이 바로 이제 그때 사건 때문에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우리 참 아시아 여러 해안을 찾아다니고 일본 유구 뭐 이끼섬 갔잖아요. 뭐 그런 역사가 있고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어머니보다도 이제 그때 그 일본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게 되고, 일본에 가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그때 우리 동포들 구해왔죠. 아무래도 우리 이해 선생님이 특별한 외교 능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, 예. 어떤 점을 이렇게 높이 샀을까요? 그렇죠. 이분이 첫째 이제 일본에서 잘 알고, 또 인격적으로 일본 사람이 존경을 받았고, 비록 이제 무관 출신이지만 이분이 문관 이상으로 어떤 해박한 지식과 이제 그 대화술이라든지 뭐 그리고 태도라든지 그런 게 아마 그런 게 갖춰져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. 왜구가 침략해 어머니를 끌고 간 모진 시련에도 이해 선생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.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은 어딘가요? 용연서원입니다. 용연서원.
이게 이제 우리 그 학파 이해 선생을 위한 서원이 2개가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여기 있는 게는 용년서원, 그 태화강 그 옆에 황룡년이라고 있잖아요. 물이 깊은 곳. 바로 그곳에 있다고 이제 용년서원이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석계서원이라고 그래가지고, 웅천에 가면 이제 석계리 있잖아요. 그죠? 거기가 이제 가면 석천가에 석계서원이 또 있어요. 그래, 울산에는 서원이 2개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제 용년서원이다. 이거는 뭐,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. 용년서원은 어떤 곳이에요?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해 선생을 그 위패를 모시고 이제 상품각이라고 이제 저 뒤에 있어요. 그곳이 이해 선생 위패를 모시고 있고,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요 동계 서재가 있고, 저기 지금 명성제는 지금 이제 이해 선생 그 전시관을 그 홍보관을 하고 있죠. 43년간 40여 차례나 일본을 왕래했는데요. 이런 선생의 노력으로 울산과 해안 지역 백성들의 삶은 편안해졌습니다.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참 이해 선생의 혼백을 모신 곳인데 널리 이게 엎드려 제사를 지내고 이제 본가를 모시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. 그 영정도 있고 이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죠.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아까 그 우리 이해 선생님은 이제 그 원래 그 울산 우리 한국 문화를 빛낸 인물로 지정이 됐어요. 2000년경에 됐다가 이제 10년에 또 외교부에서도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로 또 지정이 되고, 그다음 2015년에는 그 외교연구원에 동상이 서고, 최근에는 이제 일본 그 대마도 원통사라고 그 북섬에 있어요. 그곳에 이제 그 기념비가 샜어요. 그 울산에서 이런 분이 참 그 한미한 그 이 참 바닷가에 한 고장에서 나셔가지고 안전지기에 있다가 나중에 크게 이제 종이품 그 동지 중추부사에 올랐어요. 이 중추부라는 게 참 중요한 기관인데 요즘 같으면 뭐 거의 뭐 정부같이 조선의 비변사 같이 실질적으로 국방을 책임지고 그 의논했던 곳이 중추부거든요. 거기서 쭉 벼슬이 올라가지고 호군, 대호군, 상호군, 그 다음에 첨지 중추부사, 그 다음에 이제 동지 중추부사, 그분이 서열 4위입니다, 중추부에서.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됐다는 게 대단한 울산 사람으로서는 막 참 무한한 영광이고 또 자랑이고, 참 그것이 참 우리 울산의 오늘의 울산 사람이 좀 각별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. 울산 동원의 아전에서 조선 최고의 외교관이 돼 나라를 지킨 이해 선생. 오늘날에도 이해 선생의 탁월한 외교력이 절실합니다. 울산 시민이라면 이해 선생님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. 어떤가요? 아, 그렇죠. 저 울산에 참 이 바닷가에서 한미한 고장에서 참 아전으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중앙에 조중에 올라가서 크게 뭐 이해 선생님은 한마디로 외교관이죠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또 이래 그런 또 각박한 국제 이제 그 첨예한 대립의 시대 아니겠어요. 이런 시대에는 이제 이해 선생님 같은 분이 참 계시면 너무 좋겠죠.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우리 오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해 선생이다. 이분의 정신을 기리고 그 사상을 기리고 그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운다면 오늘의 우리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. 네,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 충숙공 이해 선생의 흔적을 찾아 떠나본 하루였는데요. 조선 최고의 외교관 이해 선생이 우리 울산 출신이란 사실이 참 반가웠습니다.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.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충숙공 이해 선생의 흔적을 찾아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?